계단 한 칸을 오르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갑자기 허벅지가 굳어버리고 무릎이 덜덜 떨리더군요. 난간을 꽉 잡았지만 한 발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 다리가 이러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모든 일은 그 짧은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퇴직한 지 2년째 되는 봄이었죠. 평소처럼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꽈리고추 몇 줌. 아내가 좋아하는 달걀도 챙겼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그래, 이게 노년의 여유지. 그렇게 생각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9번째 칸에서 다리가 멈춰버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만 좀 피곤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평생 병원 한 번 크게 가본 적도 없고 혈압이나 당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묻더군요. 당신 오늘 장 보는데 오래 걸렸어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날이 좀 더워서 그래.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정말 괜찮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다고 말하면 정말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단이 이상하게 높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17개의 계단인데 오늘은 유난히 숨이 찼습니다. 무릎은 묵직하게 당기고 손에 든 장바구니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저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 계단도 두세 층은 거뜬히 뛰어올랐습니다. 그때는 숨이 차도 그게 젊음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층 계단이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퇴직 후에는 생활이 느려졌다는 걸 느끼긴 했습니다. 출근도 없고 사람도 덜 만나고 식사도 느긋해졌죠. 그게 편한 줄 알았는데 그 느림 속에서 제 몸이 점점 둔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TV를 보는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노년의 근육은 늙지 않습니다. 이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조금 찔렸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 3,000보도 걷지 않거든요. 시장 다녀오는 게 유일한 운동이니까요. 그래도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그 정도로 변하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웃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내 몸은 여전히 버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다리를 주무르는데 손끝에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마음이 떨리고 있었죠.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도 병원에 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그 말은 그날 제일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면도하다가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피곤한 눈빛, 그리고 살짝 굽은 어깨. 순간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였나? 한때는 가족을 지탱하던 몸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도 버텨주던 어깨였죠. 그런데 이제는 장바구니 하나에도 휘청거립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계단 앞에 서서 잠시 멈춰서 다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한 발을 내딛기 전마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하루의 시작이자 불안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가 그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이불이 갑자기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움직이려 해도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로 힘을 주며 겨우 몸을 일으켰지만 이번엔 다리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젓가락을 잡으려다 손이 떨려 바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손이 왜 그래? 여보, 내일 병원 좀 가보자. 괜찮아. 어제 잠을 좀 잘못 잤나 봐.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내 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신문을 들다 떨어뜨리고 컵을 들다 물을 쏟고 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나하나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이지.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속으로는 자꾸 불안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이상해 보여. 저는 괜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됐어.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랬지만 아내 눈빛을 보고는 더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제 팔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근육이 많이 줄었네요.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또래보다 좀 낮습니다. 그 말이 귀에 쾅 하고 박혔습니다. 근육이 줄었다는 말이 이제 당신은 늙었습니다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감소증 초기입니다. 허리 쪽에는 협착증 징후도 조금 있네요. 운동 좀 하셨어야죠.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운동 좀 하셨어야죠. 단순한 말인데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게을러서 이렇게 된 겁니다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어색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낯설었고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근감소증 초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방심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운동 좀 하라네. 그렇게 짧게 말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운동 좀 하라니. 그 쉬운 말을 왜 나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을까? 그날 저녁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손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동안은 괜찮다며,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며, 내 몸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게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였습니다. 밤이 되자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누워도 앉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근감소증 초기입니다. 운동 좀 하셨어야죠. 그 말이 제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단순히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삶의 주도권이 빠져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참 두려웠습니다. 새벽 3시가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불빛 아래서 제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지고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내의 손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내 몸이 맞나? 작은 목소리가 부엌 안에 울렸습니다. 그때는 몸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먼저 몸을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을 자주 보지 않게 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제가 아는 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는데 손이 떨려서 차마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일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신문을 잡으려다 놓치고 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덜컥거렸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으니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하세요. 손 아프다면서 왜 자꾸 무리해요? 괜찮아. 내가 해야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엔 가족을 지탱하던 몸이었는데 이젠 그 가족이 나를 걱정합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제 말을 다들 기다렸습니다. 결정을 내리면 따랐고 문제 생기면 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안에서 제 자리가 어딘지도 헷갈립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손주는 그저 나를 쉬어야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할아버지, 더 놀아요. 아이고, 할아버지는 잠깐만 쉬자. 왜요? 힘이 없어요? 그 말이 장난인 걸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뻐근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 힘이 없구나. 그날 밤 눈을 감아도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별일 아냐. 괜찮다는 말 너무 자주 하는 거 알아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이제 진심이 아니라 버릇처럼 나오는 방어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이 있습니다. 퇴직식 날 받은 가방입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명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꺼내보다가 생각했습니다. 그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남은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아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무리하지 마요. 다리 아프면 그냥 쉬어요. 그 말이 따뜻했는데 왜 그렇게 서글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엔 집안일도, 장보기도, 손주 돌보기도 제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언가 하려 하면 여보 위험해요. 쉬어요. 그런 말이 먼저 돌아옵니다. 괜히 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손끝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다는 거요. 하루는 창가에 서서 놀이터를 봤습니다. 손주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 한가운데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기쁨과 서운함이 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저 아이들 앞에서 난 이제 업어줄 수도 없구나. 몸이 불편해지니 마음까지 늙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 솔직히 말해봐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쓸모없는 사람 된 것 같아. 그 말을 꺼내는데 그렇게 힘이 들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당신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조금은 알겠더군요. 사람의 쓸모라는 건 돈을 벌거나 힘이 세서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쓸모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걷자. 그 작은 약속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복지관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 근력 프로그램, 무료, 선착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가 이상하게 제 눈에 박혔습니다. 이런 데를 내가 간다고?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괜히 체면이 걸렸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려다 한 줄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하네. 한번 가볼까?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좋지, 같이 걸어가자.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첫날 복지관 체력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 매트 몇 장과 작은 아령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이 몇 명 계셨고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자리 잡았습니다. 트레이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깨어나는 날이에요. 무리하지 말고 오늘의 자신만 보세요. 처음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습니다.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허리 옆으로 기울이기, 다리 들어 올리기. 단 5분이었는데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숨이 차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트레이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금 그 땀 아주 좋은 신호예요. 몸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저는 늘 늙었다고 생각하며 몸을 탓했는데, 정작 몸은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계속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죠. 아령 1kg을 두 손에 들었습니다. 팔꿈치를 붙이고 천천히 들어 올리는데, 두 번째 세트쯤 되자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좋아요. 그 떨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트레이너의 말에 잠시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팔이 타오르는 느낌,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게 오랜만에 느껴지는 살아있음이었습니다. 5분 운동이 끝나자 물 한 잔이 그렇게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트레이너가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은 선생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먼저 손을 놓은 쪽은 대개 우리 자신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그래, 맞아. 몸은 배신하지 않았어. 내가 먼저 등을 돌렸던 거야. 그 생각이 스치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습니다. 난간을 잡고 한 층만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허벅지가 타오르는 듯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칸을 다 올랐을 때 숨이 턱 끝까지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숨이 참 달게 느껴졌습니다. 나 아직 간다. 그날 제 안에서 아주 작게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매일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스트레칭 5분, 걷기 5분, 아령 1kg 2세트. 루틴은 단순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잡음이 사라졌습니다. 몸의 숨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거울 속 제 어깨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젓가락질도 한결 안정됐고, 컵을 들 때 손이 덜 떨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트레이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시더니 이젠 얼굴이 환하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숨이 덜 차요. 몸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몸이 선생님한테 다시 마음을 연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식탁 위에 삶은 달걀을 올려두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5분 했어요. 오늘은 6분이나 했어. 그 대화가 하루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을 때 저는 다시 계단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난간을 잡지 않았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 땀방울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아직 괜찮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눈물보다 먼저 흘렀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 비쳤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몸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놓았던 손을 몸이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탓하면서도 정작 내가 널 버렸구나. 이제부터는 먼저 너를 돌볼게.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내일도 5분, 모레도 5분. 그 작은 시간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젊음이 되었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면했을 뿐입니다. 다시 손을 내밀자
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곁으로 와서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계단 한 칸이 두려웠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리면 그저 멈춰 서서 한숨만 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계단을 혼자 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 발 내딛는 그 순간이라는 걸.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몸을 깨우는 일입니다.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어깨를 돌리고 발끝으로 바닥을 눌러 균형을 잡습니다. 짧은 10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과 나만 남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무겁게 시작되는 하루, 무언가를 잃어가는 느낌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도 해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이 움직이니 마음이 따라 움직입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운동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한 세트 더 했어. 그래요. 얼굴이 환하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의 웃음이 제 하루의 보약이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의 대화도 즐겁고 이웃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세상이 나를 지나쳤는데 이제는 제가 세상으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운동하던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몇 분 했어요? 8분, 어제보다 1분 늘었어요. 이야, 대단하네. 그 짧은 대화 하나가 이상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을 들 때마다 근육이 타오르는 느낌이 납니다. 예전 같으면 아픔이었을 그 감각이 이젠 살아있다는 신호로 느껴집니다. 땀방울이 식을 때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몸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이제 기억나지? 나 아직 너와 함께야. 운동이 끝나면 늘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향이 이렇게 달았나 싶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도 괜찮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하루는 손주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안 아파요? 이제는 괜찮아. 그럼 나 업어주세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릎이 괜찮을까? 허리는 버텨줄까? 하지만 이번엔 겁내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자. 손주가 제 어깨 위에 올라타자 그 웃음소리가 제 몸을 통과했습니다. 와, 할아버지임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다시 누군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좋아졌어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몸이 변하니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계단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이긴 자리입니다. 예전엔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지금은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볼까 생각합니다. 저녁 산책길, 아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예전엔 내가 뒤따랐는데 이젠 당신이 내 옆에서 걷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는 게 더 좋잖아. 그 짧은 대화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노년의 삶은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함께 걷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밤이 되면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10분 운동 성공. 숨이 조금 찼지만 몸이 고마웠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일도 10분, 모레도 10분. 내 인생의 기적은 이렇게 계속된다. 이제 저는 압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하루의 땀방울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몸은 여전히 제 곁에 있고, 그 몸이 오늘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도 같이 걸어요. 저녁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서서히 회색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색도 저렇게 바래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빛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천천히 물러나는 거구나. 그 속에는 슬픔보다 평화가 많았습니다. 젊을 땐 아침처럼 바쁘게 달렸습니다. 몸이 고단해도 멈출 줄 몰랐습니다. 퇴근길에는 늘 피곤했고, 내일 좀 쉬자 하면서도 다음 날 또 달렸죠. 그땐 몸이 늘 나를 따라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오늘의 몸은 내일의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몸은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지금 제 몸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젠 아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느려지면 느려진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친구처럼 말을 걸어줍니다. 오늘 좀 힘들었지? 괜찮아. 내일은 쉬자. 그렇게 말하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예전엔 통증이 나를 괴롭히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통증조차 몸이 보내는 살아있는 신호로 들립니다. 아픈 것도 느끼는 것도 결국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몸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단지 내가 나를 너무 오래 잊었을 뿐이야. 아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요즘은 허리 안 아파요. 응. 아직 조금 뻐근하지만 괜찮아. 그럼 운동은 계속하는 거죠? 그럼 그게 내 약이니까.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하루의 보상 같았습니다. 복지관에도 여전히 나갑니다. 이젠 새로운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처음엔 힘들죠. 그래도 괜찮아요. 몸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놓았던 손을 다시 잡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버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예전엔 주름진 얼굴이 싫었는데 지금은 그 주름마다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버텨줘서 고맙다. 그 말이 제 눈빛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거울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거울 앞에 섰어. 제 몸에게 조용히 인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내일은 더 천천히 가자. 그 한마디가 이제는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도 마음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이젠 늙었다는 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과의 거리는 멀어져도 나 자신과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그게 노년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운동은 왜 해요? 글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노래를 하거든. 그럼 할아버지 마음은 요즘 노래예요? 응, 조용히, 아주 잔잔하게. 손주의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 속에 제 젊은 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인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노을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의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나와 내 몸이 함께 걸어온 길이구나. 언제 멈추게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도 잠들기 전에 제 몸에게 속삭입니다. 고마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게 합니다. 몸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돌아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몸은 나의 마지막 친구라는 걸.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내 몸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오늘도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